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했던 결과물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외주 처리를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가공 파트, 가공 뭐 NC 파트, 방전 파트, 와이어 파트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도면을 배포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요즘에는 물론 금형 생산 라인 쪽, 사상 쪽, 가공 쪽도 다 이제 3D화 되어 있는데 검토 회의를 한다던가 이제 금형 가공 검토 회의를 한다던가 할 때 뭐 도면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이유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3D 그 환경을 갖추지 않은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2D 도면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기초 가공 같은 경우도 물론 3D 밀링 가공을 하면서 옆에다 모니터를 띄워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 거의 없기 때문에 물론 캠 작업자나 와이어 작업자 이런 사람들은 컴퓨터를 보면서 할 수는 있긴 한데 실적으로 사상 작업자 이러시는 분들 일일이 치수를 확인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2D 도면은 거의 아직까지는 3D 환경이 많이 조성되어 있다고는 하지만은 2D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럴 때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면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도면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파트를 하나 우선 어셈블리에서 이제 개별 파트씩 하나를 띄워놓고요. 이걸 띄워놓고 만들기에서 드로잉 만들기 하는데 예,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200번 이런 식으로 20번 도면인데 지금 20번 도면이 있습니다. 근데 20 언더바 이런 식으로 기본 템플릿 모드 사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옵션 잡아놓고 옵션을 잡아놓고 드로잉 확인 누릅니다. 예. 템플릿은 자, 하여간 크게 잡을 건데 지금 저희 제품화 센터에서 만드는 거예요. 대로 A1, A2, A3, A4 이렇게 잡아놓는데 A3 BOM이고 이거는 BOM을 위해서 만드는 거고 이거는 이제 세로 가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A2 용지에 한번 A2면 적당 A1을 잡아볼게요. A1을 잡아보고 확인 누르면 A1 용지에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반 보기 평면도 먼저 잡을 거예요. 평면도 보기 할 때 이렇게 할 건데 보시면은 형상 참조 잡을 거예요. 형상 참조 뷰로 잡을 수도 있어요. 뷰 프론트 뷰 이런 식으로 잡을 수도 있고 탑 뷰 예, 뷰가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뷰를 잡으셔도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코어는 20번이니까 20번 프론트 이런 식으로 평면도 30번 평면도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저희가 이렇게 포맷을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되지 않다 다시 이렇게 이거 씌우고 일반 보기 할 때 계약할 때 없으면 요거 체크를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준으로 잡혀있던 기본 방향이 나와요. 기본 방향, 표준 방향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뷰가 안 잡혀있다 그러면 형상 참조 해서 전면 고 아랫면 이런 식으로 아래 데이터가 잡혔네요. 예, 아랫면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면은 기준입니다. 기준면 기준. 하코아는 좌하단에 있어야 되고요. 예. 근데 기준면은 하단면에 있어야 돼요. 상코아도 하단 다 하단입니다. 예. 기준면은 항상 하단에. 예. 결정을 이렇게 하시고요. 예. 배율은 1대2 배율. 도면을 지금 A1 사이즈를 잡아놨는데 만약에 A1보다 작게 된다. 그러면 배율이 줄어들어요. 열기에서 20번 부품을 열어볼게요. 20번 부품을 열었는데 만들기 드로잉 20 다시 갈게요. 드로잉 예를 들어 이름을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주고 여기서 A4를 잡아버리면 A4를 너무 잡고 A3를 잡아버리면 그래서 1번 보기 넣고 넣으면은 보면은 10분의 3 배율을 줄여들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놔도 지금 보면은 1대1로 바꿀 수는 있어요.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 다 아이콘화 되어 있는 겁니다. 아이콘화 되어 있기 때문에 더블 클릭 숫자 위를 글자 위를 더블 클릭하면 1을 바꾼다. 1을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어서 20번 프론트 적용 이런 식으로 너무 크죠? 지금 측면도도 그려야 되고 배면도도 그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장하지 않은 거 열 때는 세션 중에서 23, 20원대가 지금 제가 지금 실수를 했네요. 예. 지금 하코한데 3코어 20번 모드를 바꿨어요. 그때는 파일에서 파일 관리 이름 바꾸기 해서 30 언더바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 이름 잘못 쳤으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정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이런 식으로 예. 다 지우고 저는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아이콘 투영 보기 아이콘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투영 보기 그래서 이 뷰의 투영 뷰를 만들겠다 할 때는 이 뷰 만들고 뷰를 찍고 이 뷰의 투영보니까 이 뷰의 투영볼 잡고 우측면도인지 좌측면도인지 방향을 잡아주시면 돼요. 예, 이런 식으로 투영이 됩니다. 예. 다시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고 투영뷰 이쪽으로 하면은 이쪽으로 하면 좌측. 그러니까 이 방향에 따라서 좌측면이냐 우측면이냐 결정이 됩니다. 예. 정면도를 만들 수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삼각법을 기준해서 이런 식으로 뷰를 만들어주는 거죠. 예. 여기서 도면이 지금 필요 없는 음선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리디파인 다시 정의 편집에 들어가서 특성에 들어가서 그래서 숨김에서 음선 제거를 누르시면 음선이 없는 상태로 나오게 되죠. 예. 선이 너무 많으면 가공하는 분들이 헷갈려 합니다. 가능하면은 필요한 선만 나오게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축이 보여야겠죠? 축이 보여야 되는데 여기 보면 주석 달기 그래서 선택하시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모델 주석 표시 누르시면 여기에는 치수나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예. 치수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형상 치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모델링을 했던 치수에 대한 치수는 다 나오게 됩니다. 예. 스케치에 있는 모든 치수를 다 끌어오는 거거든요. 요거는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예. 필요가 없고 요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주석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표시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맨 끝에 있는 모델 기준, 모델 데이터 표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빨갛게 돼 있는데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돼요.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드로잉 상에서 필요한 축만 선택을 하고 꺼내놓겠다. 필요한 축만. 이제 크리오는 안타깝게도 멀티가 안 돼요. 드래그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필요한 선만 이런 식으로 원형의 센터는 다 표시되게끔 이런 식으로 적용 확인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늘려서 이렇게 편집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알맞게 선 늘려주시면 되고요. 오토캐드처럼 그렇게 깔끔하게는 딱 표시가 안 돼요. 네, 그게 좀 안타까운 점이긴 한데 네, 굉장히 그래도 쓸만합니다. 크립 2D가 그래도 그나마 여타 다른 프로그램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거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꽤 괜찮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고 자 옆에 이제 정면도 우측면도 이제 섹션을 한번 해볼게요. 섹션. 그래서 저는 자 이 원 중심에 섹션이 한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게이트 작업을 해야 되니까 깊이나 이런 걸 알려고 해야 되니까 중간에 들어가는 섹션을 그려 놓을 거예요. 자, 섹션을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 방법대로 한번 단면도 쳐볼게요.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단순한 표현이 뭐 이렇게 여기 많은데, 단면에 잡아놓은 게 있는데 새로 만들기. 그래서 평면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데이터 플랜을 이용해서 할 겁니다. 데이터 플랜 내지는 데이터 플랜, 일단 데이터 플랜이라고 가정하고요. 데이터 플랜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 저기 정면도에 있는 거라서 H라는 이름을 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3D상에서 단면도가 형성된 거죠. 요거는 컷이 된 게 아니에요. 컷이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비주얼적으로 이렇게 섹션이 치는 게 맞겠냐 하고 보여주는 거고요. 맞으면 닫기 하고 나가면 되고요. 그래서 횡단면 없음으로 3D 표시를 해야겠죠. 이 상태로 놓으면은 너무 헷갈리니까 횡단면 없음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됩니다. 이거는 컷이 아니에요. 이거는 커트한 게 아닙니다. 섹션을 친 거예요.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없음 이런 식으로 닫기 했어요. 그러면은 다시 드로잉으로 넘어가서 자, 섹션들 표시 어떻게 할 거냐? 다시 특성에 들어가서 단면도 많은 거 이름 중에서 나는 H로 할 거야 라고 했으니까 나 놓고 화살표를 단면이 어디를 만든 거다 라고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평면상에. 그때 야 적용 이렇게 한 중간에 가른 단면 H단면이다. H단면 우리 H단면 만들었어요. 3D상에서 H단면을 만들었죠. H단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간 깔끔해 보이게 편집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해칭 나왔죠. 해칭은 표시를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도면에 출력이 되면은 다른 그 선두가 헷갈려가지고 물론 선 두께를 줘서 출력을 하지만 약간 좀 번잡스러워 하시는 현장분들이 계세요. 뭐 현장 위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뭐 반론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게 단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이 많이 안 보이는 게 선이 필요한 선만 보이게끔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표시 안 해줍니다. 가능한 표시 안 해주는데 그래도 저기가 있으니까 옵션이 있으니까 옵션에 어떤 내용인지는 배웠죠. 그래서 간격 절반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될 수도 있고요. 2배 넣고 값으로 얼마 주겠다. 뭐 15, 150 해버리네요. 15mm씩 15mm씩 넣겠다. 15mm 간격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완료 누르시고 되는데 해칭 라인이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찍고서 크로스 해칭 지우기라는 명령을 하시면 이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단면도 위치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우측면도에 있는 이것도 한번 섹션을 쳐볼게요. 그래서 정의 편집 그래서 정의 편집 누르셔도 되고요.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단면 누를 거야. 2D 플러스 누르면 가능한 단면만 나옵니다. HR의 R은 이거 표시가 이 뷰에서는 우측 면도에서는 표시가 될 수가 없어요 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F밖에 안 됩니다 라고 F 그러면은 F 뭐 어떤 단면이 볼까요? 표시를 하고 저기 확인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한 중간을 가르는 표시가 되네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측면도를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우측면도를 그리는데 자 그래서 누르는데 여기 단면을 한번
건데 계단식 단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계단식 단면. 그래서 스케치를 하지 않으셔도, 스케치를 하는 게 좋은데, 한번 원리를, 일단 계단 단면을 하는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영역에서 보면은 평면 뭐 x, y 시겠는데 오프셋 명령을 이용해서 A 이름을 주고 스케치 들어갑니다. 스케치 들어갈 때 평면을 잡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라인을 이용해서 3조 해서 저는 가운데 관통되게끔 이 단차를, 여기서 이 단이 생기는 거를 저는 보여주고 싶어요. 단이 있으니까 가공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표시를 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탭이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탭도 있어요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줄 겁니다. 근데 왜 안 당겨지죠? 라인이 지금 뭐 참조가 걸려 있는데 참조가 왜 걸렸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지우고 탄젠트가 이거 지우고 직각 표시였네요. 그래서 수평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점을, 이거 보시면은 이 선보다 약간 바깥으로 일부러 스케치를 뺍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게 온라인으로 걸려 있게 되면은 지금 이 측벽에 무슨 일이 어떤 모델링이나 뭐 딴 게 추가되면은 가끔 가다가 이 단면도 이 커브가 에러가 날 때가 있어요. 에러가 3년 잃어가지고 표현을 안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유 있게 이걸 살짝 빼놓고, 만일에 하나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건 팁입니다. 팁. 이런 식으로 살짝 계단 단면에 계단 단면을 올 때 커브를 살짝 빼놓는 거 팁이고요. 이런 식으로 계단 단면이 생겼어요. 계단 단면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컷이 아닙니다. 비주얼 라이즈,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뷰로. 단면 없음. 그래서 저장을 꼭 해놓으세요. 저장 꼭 하시고 다시 들어가서 이쪽에 계단 단면을 표시할게요. 단면 A 적용 누르면 이렇게 계단 단면이 그랬던 대로 표시가 되죠. 표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단도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다 스케치를 평면 이렇게 그러니까 단면도나 뭐 이렇게 측면도나 이렇게 다 표시해놓고 도면을 그리진 않아요. 치수를 넣다 보면은 여기에 치수가 얼마큼 더 들어가야겠구나 하면은 이 표시를 다 해줘야겠다 하면은 그때 해서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치수를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요. 계속해서 치수 넣는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넣을 때는 주석 달기에서 치수, 그렇죠? 치수하고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보이는 이 표시를 보시면은 지금 얘는 이 아이콘은 지금 모든 포인트를 다 잡아줍니다. 자연적으로 포인트 잡아주고, 이거는 탄젠트 라인을 잡아주는 거고요. 요거는 모서리나 뭐 어떤 엔티티 잡으면, 요소를 잡으면 그 중점을 잡아주는 거고, 얘는 교차점, 얘는 가상선을 그려서 무슨 치수 표시할 때 선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 선들을, 요거는 이제 뭐 가로 추구로 들어가는 선, 세로 추구로 들어가는 선, 이 선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건 실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다시 잡으면 이런 식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잡으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치수가 계속 늘어나겠죠. 치수가 계속 찍다 보면은 치수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치수가 도면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눈이 어지럽거든요.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물론 표시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자, 누진지수라는 걸 이용해요. 누진지수 아이콘은 똑같죠? 어떻게 표시되는지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잡아서 다시 자, 한 치수 끝났어요. 그러면 누진지수에서 안 잡히죠. 치수가 안 잡힙니다. 예. 치수가 안 잡히는데 안 잡혀요. 안 잡힙니다. 안 잡히는데 한 번 넣었다가 누진 치수 다시 넣으려면 제로 0을 먼저 찍고 치수 기준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예, 이런 식으로 찍게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렇죠? 처음에 찍었던 이 방향으로만 치수가 나옵니다. 디스플레이가 0 기준으로 이 0의 방향 기준으로 치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치수 유니치수죠? 유니치수, 세로치수 다시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찍을 때 또 이제 할 때 유니치수를 찍을 때 제로 찍고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치수를 하나 넣으시고요. 선형 치수를 넣으시고 이걸 이제 누진 치수로 변형이 가능해요. 예, 이렇게. 그래서 예, 여기를 베이스 라인을 찍겠다. 오케이. 예, 이런 식으로 또 가능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제 코어 외곽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사람 눈에 한 번에 들어오게끔 보시면은 누진치수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140, 140cm, 140, 280이구나 이렇게 알아도 되지만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게끔 직관적으로 사용 작업자가 직관적으로 도면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가로는 280이고 세로는 150이구나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오게끔 이런 식으로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배열을 누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중심선이 어딘가 보이죠. 중센터가 치수를 찍은 거 센터가 여기구나 하고 잡아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편집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근데 요 게이트 가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게이트 가공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은데 자 푸시해서 불을 찍어주시고 필요한 라인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각도가 50도 또 50도네요. 50도 잡아주고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Z축 그러니까는 뭐라고 설명해 드려야 되나요? 예. 게이트를 작업할 때 코아가 이게 이 50도가 수정이 되게끔 코아를 배치를 틀어놓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얘기하면 코아 방전 작업할 때 어떻게 하냐? 뷰 설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프론트 뷰 설정을 할 때 이렇게 전면으로 이렇게 틀어놓게 되면 이렇게 틀어서 이게 수직하게 해갖고 방정리나 밀링에서 이렇게 방정을 내립니다. 수직으로 이기 때문에 치수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치수 표시 해주는데 여기서는 이 바닥에서 까지 세팅을 9.46을 가면 되고 바닥에서 깊이를 교차점 이렇게 129.5만큼 들어가면 이게 가공이 뚫린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면 되고요. 그래서 각도도 일단 말고요. 이렇게 멀티거든요. 엔티티 아무거나 다 치수가 찍을 수 있는 거 다 찍어줍니다. 예. 자동적으로 알아서 요 두 선을 찍으면 요 사이 각도가 나고요. 각도가 나옵니다. 치수 만약에 이 사이에 각도를 알고 싶다 그러면 각도 나옵니다. 각도가 있으면 각도를 찍어줘요. 거리가 있으면 거리를 찍어주고 다시 마찬가지로 거리가 있으면 거리를 찍어줍니다. 평행하다 그러면 거리를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평행하다 그러면은 평행하다 싶으면 거리를 찍어주고 만약 각도가 있는 선이다 둘 다 그럼 각도를 찍어줍니다. 판단해서 별도 명령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찍어주고요. 그런데 이게 도면을 이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너무 작아요. 이게 도면이 볼 수가 없을 것 같아. 도면을 치수를 아무리 예쁘게 뽑아줘도. 그러니까 이럴 때는 확대를 해주면 돼요. 확대를 해주는데 여기서 확대가 지금 얘가 약간 헷갈리긴 한데 확대해서 이제 세부 뷰 보시면은 세부 뷰의 원점을 찍어주시고요. 엔티티를 찍는 겁니다. 엔티티를 요소를 그리고 드로잉을 해주면 가상선을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확대뷰가 나와요. 확대뷰가 나오는데 지금 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뷰를 뽑아 추출해서 확대를 시켜놓은 겁니다. 근데 2분의 1도 제가 봤을 때 적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 적고 더 자세하게 보이고 싶다 그러면 더블 클릭 특성에 들어가서 배율을 주는 겁니다. 현재 2배잖아요. 5배까지 줄 거야. 5배까지 키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축달기 주석 표시해서 이런 식으로 뷰를 찍어주게 되면 지수가 필요합니다. 보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 표시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근데 치수를 찍으면 1대1로 나와요. 16도 1대1이죠. 자, 여기서 그러니까는 요 터널게이트가 시작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때는 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 요 포인트 잠시만 다시 이 점에서 저점 요 포인트까지 거리가 6.63 나옵니다. 여기 1대1 치수 나온 거죠. 여기서 비교해 보면 이 교점에서 이 엔티티까지 6.63. 치수는 배율은 5배율을 키웠을지언정 치수는 1대1로 나오게 됩니다. 그걸 알아두시고요.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자, 뷰를 설정을 드릴 게 있는데 3D에서 들어가서 열기 그래서 축을 하나 생성을 하고요. 하고 예를 들어서 저는 45도 단면이 하나가 필요해요. 45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 45도 단면이 이 코아상에서 표시할 필요가 없긴 한데 45도 단면도가 필요하다 싶으면 평면 이름을 뭐 V라고 줄게요. V 라고 주고 찍어줍니다. 이렇게 단면이 있어요. 단면이 나가죠. 이 45도 데이터 플레인 45도 꺾인 요 단면이 저는 뽑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지 모르겠지만 뽑아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단면을 뽑아주는데, 자 여기서 단면을 뽑아주는데, 단면, 투지 단면 플러스 했을 때 V가 표시가 안 되죠. 예. 그럴 때는 어떡하냐, 표시가 안 돼야 맞는 겁니다. 예. 안 돼야 맞는 건데, 자 데이터 키시고요. 데이터 끄시고 레이아웃에 보시면은 여기 보조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플랜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뷰가 나오는데, 이 어떤 뷰냐? 요 단면이 남아 있는데, 단면을 잠깐 끄고요. 이 플랜을 기준으로 뷰가 이렇게 생성돼요. 이 뷰가 지금 2D상에 나타난 거예요. 이 뷰가 2D상에 나타난 거고, 여기서 이 뷰를 정의 편집 들어가서 단면에서 2D 단면 하면 이 V가 활성화가 되죠. 적용, 확인.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해칭면하고 이 은선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거 이 뜻을 모르겠다. 그게 될 때는 그래서 표시 영역이 그래서 보기 디스플레이에서 은선 제거를 하시고, 그래서 특성에 들어가서 각도를 바꿔볼게요. 각도를 45도, 90도, 120도, 90도 적당하겠네요. 간격 없애. 그래서 3. 간격 다시 그냥 이렇게 하프. 완료.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나타나죠.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석 달기. 주석 표시해서 이 뷰를 치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센터 라인을 잡아주시면 이렇게 끌어올려주면 돼요. 끌어올려주게 되면 이 중심에서 다시 표시가 안 됐나? 그래서 평면들 표시할 선을 이 중심에서 이 각도로 끝이 섹션 통이구나 하고서 알아보게 되겠죠. 예, 이렇게 섹션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치수를 넣는 거예요. 치수를 넣는데 여기 단이 있었구나 라고 보여주게끔, 네, 이런 식으로 단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단면이 있기 때문에 이 단면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단면을 표시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번 단면을 잡아본 거고요. 이 밖에도 여러 단면 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기회가 되면은 단면 표시, 그리고 조립도 만드는 법. 조립도 만드는 법도 조립도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만, 조립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레퍼런스를 잡아놨던 모델링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은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레퍼런스를 잡아놨던 우리가 그 라이브러리로 만들었던 그런 임의의 더미거든요. 더미 코어 모델링인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 시키게 드로잉 뷰 업데이트 상태에서 확인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번에 했던 코어 모델링이 들어왔죠. 이거 지금 상과를 가려서 안 보이긴 하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코어 모델링에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크리오는 파라메틱이라는 그 장점을 3D CAD가 거의 다 파라메틱이 있습니다. 거의 다 파라메틱한 기능이 있긴 한데 거의 활성화를 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활성화를 하면서 그 파라메틱을 활성화시키고 하면은 귀찮은 일이 좀 많이 벌어지거든요.
시간이 많이 벌어지고 참조도 다시 확인해 줘야 되고 이런 번거로운 작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파라메틱 개념을 가지고 계속 하면은 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깨요. 다른 3D 프로에서는 있어도 깨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크리오는 그 원천적으로 봉쇄를 했습니다. 예.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물론 그 외부 영상 카피나 이런 거 했을 때 연관을 끊을 수는 있지만 부분적으로 연관을 끊되 아예 연관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3D하고 2D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D하고 2D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근데 어차피 3D에서 2D가 파생이 됐기 때문에 2D가 3D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는데 3D의 영향을 2D는 항상 받게 돼 있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기회가 된다면 다른 그 도면 효과, 실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무에 가깝게 이 정도만 하셔도 실무를 하시는데 그래서 경험만 많이 쌓으신다면은 지금 당장 이 정도만 다 이해하시고 다시 리뷰 다시 하실 수 있다면 다시 한번 했던 거를 과정을 다시 한번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복습을 해보신다면 현업에 들어가서 이제 뭐 선배 작업자들이나 기타 여러 동료 작업자들한테 물어가면서 하면은 글쎄요 금형 한 발 정도는 본인이 직접 설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교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같이 또 다시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은 여기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